자, 30번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트렌드가 강력하게 너무 유행해버리고 있으니까 이건 따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 얘기를 가지고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거기 써인 제가 프린트 드린 대로 19학년도 9월 30번이었어요. 9월 30번. 이제 9월 30번에서 처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 4차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기로 했어? 어떤 함수랑 이 지수함수가 곱해진 녀석을 합성시키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fx가 뭐라고? fx가 2분의 1에다가 최고차의 계수가 뭐가 되는 4차 함수야. 그래서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녀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gx라는 녀석이 하나 나와가지고 gx라는 녀석은 2x의 4승. 우와 복잡하다.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둘을 합성시켜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유형의 시작이었어요. 오케이? 본격적인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생각해보면 이게 4차 함수 자체도 개형이 복잡한데 이것도 개형이 만만치 않잖아. 물론 뭐 그렇게 복잡한 개형은 아니어도, 그치? 그럼 둘이 합성시키면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겠어?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케바케로 한 개씩 벗겨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9월 30번에 작년에 제시를 했는데, 자, 작년에 9월 30번에만 제시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수능으로 이어집니다. 19년도 9월 30번이 아니라 19년도 수능 30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다시 이어지게 돼요. 뭐랑 뭘 합성시키게 되냐면 최고창의 계수가 6파인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fx를 사인에다가 집어넣기로 되어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2 더하기 sin x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2 더하기 sin x 분의 1에다가 뭘 합성시키는 거야? fx라는 3차 함수를 합성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녀석은 뭐라고? 3차. 6파인 3차 함수를 여기다 합성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실제로 2 더하기에다가 머시기 분의 1 요 파트는 그래프 개형을 그릴 필요가 없었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만 따지면 돼요? 사인하고 fx만 따져가지고 극대수를 따지면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때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랑 뭘 합성시킨 거냐면 삼각함수에다가 3차 함수를 합성시켰다. 알겠죠? 자, 그게 이번 수능 30번이었었습니다. 작년 수능 30번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 합성시키는 게 작년에 막 유행을 해가지고 올해도 과연 유행을 할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올해 실제로 유행을 했니 안 했니? 적어도 교육청은 계속 이 트렌드를 따라갔지. 근데 교육청이 따라간 거는 사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내가 3월하고 4월에 시험을 칠 거면 당연히 작년 9월 수능을 반영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3월하고 4월에서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수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학년도 3월 30번을 똑같이 보시면요, 거기도 뭐랑 뭘 합성시키라고 돼 있어? gx가 엄청 복잡한 녀석이에요. 2의 x-1을 똑같이 3의 x제곱으로 나누고 더하기 k만큼 만들어진 건데 얘하고 합성하면서 f를 시킵니다. 근데 f가 몇 차 함수라고? 최고차의 계수가 이 4차 함수가 된 거야. 자, 이거 뭐 베낀 거 같아? 누가 봐도 뭘 베낀 거 같아? 9월 30번 그대로 빼박캔트 베낀 거 보이니? 9월 30번에도 분명히 보시면 4차 함수하고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었잖아. 얘가 뭔 소리야? 얘는 다시 정리하면 3에다가 2로 나눠주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하고 더하기 k 해준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다. 2니까 여기 2가 붙어야 되겠지. 3, 2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알겠죠? 3, 2라는 상수가 앞으로 붙는 거고 x 이대로 있고 1 마이너스 x니까 1이 밖으로 나간 거라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1차하고 지수하고 합쳐진 거에다가 상수, 4차하고 지수하고 합쳐진 거랑 몇 차가 합성된다고? 4차가 합성돼서 문제가 출제된 거니까 얘는 그냥 9월 30번을 그대로 베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작년 3월 30번 같은 경우는 9월 30번 트렌드를 따라갔었다. 올 3월 30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올 4월 30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올 4월 30번 문제도 또 보니까 4월도 마찬가지예요. 4월에는 이번에 뭐가 나왔냐? fx가 3차 함수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원점까지 지난다고 나와 있으니까 3차 함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준 그런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gx가 나와 있는데 gx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2x-1이라는 함수랑 fx를 합성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fx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2x-1이 아니고 2x-x 여기다 합성시켰다고 봐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다가 fx가 들어가 주시면 gx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또 뭐하고 합친 거하고 비슷하냐면 얘처럼 간단한 삼각함수, 얘처럼 간단한 무슨 함수? 지수함수 하고 합성을 시켰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얘도 어느 정도 수능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도 3월하고 4월이 작년 9월하고 수능을 반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 완전 유행이다. 올 6월, 9월 수능도 또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 6월 이후로 뭐가 돼버렸어? 확실해졌지? 이거 합성함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문제 뭐랑 나왔어? 뭐랑 뭘 합성시키는 문제로 나왔어요? 30번 문제가 3차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삼각함수로 집어넣는 문제로 똑같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 이제 보죠. 20학년도 6월 30번 이제 여러분의 올해 수능 트렌드를 보여줄 6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이렇게 나오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a 3승 x 더하기 b sin x라고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 g sin 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in x를 g에다가 집어넣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일 때? gx가 뭐일 때? gx가 뭐일 때? a x 3승 더하기 b x 꼴로 되어 있는 3차 함수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 3차 함수랑 뭘 합성시킨 거야? 삼각함수를 합성시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작년 수능에서는 뭐였다고? 3차를 사인에다가 집어넣는 거였는데 이번에 6월에서는 바꿔서 사인을 3차에다 집어넣는 걸로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전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성함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30번 문제를 풀어주고 해설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합성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약간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세요. 얘는 뭐랑 뭘 합성시킨 거라고? 이 fx는 3차 함수하고 sin x 삼각함수를 합성시킨 건데 자, 그래서 요 주제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와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지. 이게 또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이제는 교육과정이 아닌데 여러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는 백악 공식도 있지만 뭐도 있니? 3배각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3배각 공식이 얘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 3배각 공식과 이번 6월 30번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30번이 30번 치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냥 치환적분 게임 끝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 요 합성이 하도 요즘에 최근 트렌드니까 그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3배각 공식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킬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꼭 교육과정에 철저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백악 공식도 교육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면 코사인 EX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X, 사인 제곱 X가 원래는 식이지만 절대 이렇게 안 쓰이고 보통 코사인으로 몰아주거나 아니면 사인으로 몰아주거나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 뭐라고 한다고? 네, 코사인 백악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백악 공식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2배를 때려주시면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외워놔야 나중에 치환적분 같은 걸 문제 풀 때 어때?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지겠죠. 치환적분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런 걸 잘 모르면 이런 걸 유도하느라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2배각 공식까지는 당연히 기억해 놓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3배각 공식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과정 읽던 시절에도 나는 있잖아 솔직히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맨날 가물가물했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거 간단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sin 3x가 먼저 나오니까 여기도 보면 sin 3x가 나오니까 이 3승의 sin 3x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면 sin 2x 더하기 x로 찢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sin 2x는 여기서 갖고 와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한쪽으로 얘가 다 몰아집니다. 다 몰아져서 3 sin x 뭐가 돼? 빼기 4 sin 3승 x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히 여러분이 한번 유도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다는 말인지 알겠지? 3x 빼기 4 x 3승이라는 함수하고 sin x를 합성시키면 이런 기호는 없어. 내 맘대로 그냥 쓰는 거야. sin x 합성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sin 3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였고 또 3배각 공식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3x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사인 3x도 코사인 2x 더하기 x를 합성시켜서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해줬더니 얘는 뭐였냐면 4 코사인 3승 x 빼기 3 코사인 x가 돼버린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많이 비슷한 꼴이지 않아? 어떻게 생긴 꼴이야? 똑같은데 4x 3승 빼기 3x 얘하고 무슨 관계야 지금 보니까? 부호만 반대죠? 부호만 반대인 애들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똑같이?
코사인 x를 집어넣은 녀석이 요런 녀석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약간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출제되기도 전에 삼배각 공식을 수업하기엔 조금 뻘쭘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얘하고 희한하게 얘하고 합성을 시켰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지금? 사인 3x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사인 3x의 그래프 알고 있고 사인 x의 그래프도 알고 있고 얘의 그래프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합성을 시키면 어떤 원리에 의하여 얘가 되는 건지를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재밌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간단한 3차함수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3x로 묶고 나니까 1 빼기 3분의 4 x제곱 요런 녀석이 만들어지잖아. x가 얼마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루트 3일 때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0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0이 되니까 여기를 찍어주고 0일 때도 0을 찍어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간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맞죠? 얘가 무슨 함수라고요?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 이런 함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사인 x를 집어넣을 거예요. 사인 x를 집어넣으면 이 파이까지 가는 동안 이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함수가 될 거라고. 알겠지? 그럼 얘네들이 합성을 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인 3x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사인 3x가. 사인 3x가 되려면 똑같이 이 파이 폭인데 여기서 3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3번이 벌써. 올라갔다 아이고 이거 그림 그리기 힘들어서 사인 3x를 그리려면 컴퓨터가 아닌 곳에 그리기 힘들어요. 자, 이 정도면 잘 그렸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그래프야? 사인 3x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합성하면 도대체 왜 얘가 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아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였다고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좌표였었습니다. 알겠죠? 2분의 루트 3이라는 좌표였었고, 너네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더라?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사인에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얼마쯤 만들어줘야 돼? 3분의 파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알겠죠? 3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루트 3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될 때 0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부터 그래프 그리면서 보시면 되냐면 여기까지. 이 녀석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성될 때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이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주기함수입니다. 알겠죠? 기함수고 주기함수고 얘는 선대칭, 점대칭, 대칭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기함수라는 것 자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칭이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대칭인 애들끼리 합성을 시켜버렸었으니까 결과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모로 엄청나게 대칭이 됐겠지.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볼 건데 요만큼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만큼만. 그럼 맨 처음에 0에서 출발했던 애들이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냐면 1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가는데 중간에 2분의 루트 3을 지납니다. 그럼 그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가면 되는데 1을 진짜 넣어볼까? 1을 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1 넣어서 어디까지 갔다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동안 중간에 한번 0을 지났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그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게 올라갔고 그게 다시 1로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것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였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다고? 여기가 0 되는 자리가 얼마였다고? 0 되는 자리가 3분의 파이라고 했었지.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서, 알겠습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서 봐봐. 세 칸 가는 게 2분의 파이고 다시 3칸 가면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 가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4분의 3 파이. 뭐 에이씨, 다시 3칸 2칸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가주면 되겠지.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여기가 2분의 3파이 맞습니까? 2분의 3파이까지 가주는 거니까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래서 3분의 파이에서 0 찍고 2분의 파이 되는 순간 어디까지 내려가더라고? 지금 딱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더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알겠죠? 물론 얘가 여기하고 여기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이쪽하고 이쪽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에요. 그랬던 것은 이 3참수의 굴곡이 묘하게 삼각함수랑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가 그런 굴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 얘가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까지 가겠구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참고로 얘들아 여기가 얼마였었다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였었다는 얘기야. 얘가 최고로 올라갔던 요 지점이 얼마였었다는 얘기야. 이게
1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3차함수의 성질들 알잖아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가 언제일 때야? 여기가 2분의 1일 때잖아. 2분의 1일 때인데 얘가 언제 2분의 1에 올라가더라? 사인 언제 2분의 1 되니? 6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여기였으면 6분의 파이 여기였을 때 뭐가 됐다고? 정점을 찍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면 요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사인 3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다시 또 가보자. 여기가 중요한 거였거든. 여기까지 그렸다 쳐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방금 올라왔던 것과 반대로 대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방금 왔던 길을 거꾸로 가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방금 왔던 길이 뭐예요? 이렇게 온 거니까 거꾸로 가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파이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도 뭐가 된다? 대칭성을 띠더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칭성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재밌어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안 얘는 무슨 일이 있었냐? 얘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랑 뭐만 달라진 거야 지금? 부호만 달라진 거지. 근데 그 부호만 달라진 게 여기 가서 가보니까 마침 얘가 무슨 함수라고 지금? 기함수잖아. 그럼 부호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결과도 부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것에 뭐만 달라지면 돼? 결과가 부호만 달라지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했다 올랐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사인 함수가 나왔던 거고 실제로 여기도 뭐가 나온다고? 여기도 여기에 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요 점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요렇게도 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이렇게도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을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 쳐봐서 좀 알겠지만 은근히 앞에서 좀 말리면 시간 은근히 부족해요. 6월 30번 뭐 계산 넉넉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수능은 어려운 모의평가는 아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빡치겠다. 컷이 88이 나온 이유는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6월이라서 그런 거예요. 6월이라서. 이 시험을 그대로 수능에 내면 어떻게 될까? 5개월 후에. 그럼 애들이 그만큼 실력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이 30번은 개나 소나 다 맞추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썩어 넘치거나 여유가 충분히 있거나 그러지 않았지. 그치?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성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법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코사인 x도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어요? 반대로. 이 녀석이 4x 3승 마이너스 3x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녀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완벽하게 대칭적일 텐데 이 녀석의 숫자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공률 자체가 어때야 돼 서로. 어차피 삼각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률이나 사인이나 코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률은 같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연습 차원에서 코사인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파이였단 말이에요. 여기 2파이. 알겠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 둘이를 합성시켰더니 무슨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게 3배로 돌아간 녀석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이 2파이라고 놓으면 3배가 돼서 이미 여기가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 끝나야 되고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 끝나야 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 끝나야지만 되도록 만들어지는 코사인 3x가 그려질 거라고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또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맨 처음에 어떻게 때리면 된다고? 1에서부터 0까지 쭉 내려가 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보니까 얘가 1에서부터 0까지 쭉 내려가더라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1을 찍었을 때는 그대로 얼마였는데 이 값이 1이었는데 여기서 0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이 돼야지만 비로소 0이 만들어지더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음수까지 내려갔다 여기까지 그려지게 되겠죠. 다시 내려가서 0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기 아까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일 때도 분명히 0이 된다고 했었고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면 되지? 6분의 파이면 된다 그랬지. 6분의 파이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돼서 6분의 파이 나오면 2분의 루트 3 나오고 2분의 루트 3 나오면 0 나오니까 요 자리가 얼마인 자리라고? 6분의 파이인 자리가 맞다고요. 알겠죠? 6분의 파이였고 2배 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가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여기로 갔잖아. 근데 다음에 그 다음 주기를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다음 주기를 보니까 부호가 바뀌었지. 부호가 바뀌었는데 얘는 무슨 함수야? 지금 부호가 바뀌었는데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잖아. 부호가 바뀌었더니 기함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만큼 만들어진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똑같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다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요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각질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 녀석이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그림은 요렇게 얘가 지나가는 동안은 이쪽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갔던 녀석이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더 갑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어요.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니? 여기 기준으로 둘이 어떻게 있어? 둘이 선대칭이잖아. 선대칭이니까 방향만 반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지. 방향만 뒤집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던 걸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야. 여기서 그대로 또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여기는 이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이 녀석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시 뭐가 됐다고? 됐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삼배각 공식이라는 게 옛날에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그 삼배각 공식도 사실은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성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3차 함수 합성 같은 경우는 마침 이번에 시험 주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재밌는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었던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6월 30번이 유독 쉬웠던 이유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좀 빡칠 수도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래서 맞은 학생들이 꽤 많은 이유는 원래 킬러라면 좀 뭐 줄줄이 다 틀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6월은 위험이 좀 없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문제가 뭐 좀 뭐랄까 묻다 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도 결정적 영향이 됐죠. 그래프가 떼역하니 주어져 있으니 솔직히 실화임? 이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거꾸로 만약에 그 그래프를 싹 지우면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지. 그럼 여기서 질문. 그래프 없어도 나는 이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계속 띠는 함수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초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되면 이게 뭐 그래프가 나와서 쉬웠든 뭐든 나랑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프 없었으면 전 절대 못 풀죠. 이거면 공부할 게 많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fx가 있었고요. a sin 3x가 있었고 더하기 b sin x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간단히 주어져 있는 데이터 두 개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16 sin 3승 x랑 빼기 2 sin x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맞죠?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뭘 배웠어? 방금 합성을 배웠잖아. 그 합성적 측면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증간표를 그리지 말고 계산 미분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합성적 측면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6x의 3승 빼기 2x 란 녀석하고 뭘 합성시키는 거라고? sin x를 합성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주 조금만 돼도 엄청나게 확 올라간 녀석입니다. 아주 조금만 돼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이랑 합성을 시킬 때는 모든 정역을 그려나갈 필요는 없고요. 상식적으로 어디까지만 그리면 충분하겠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도 좋은 점이 무슨 점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3배각 공식이라는 사라져버린 교육과정을 들고 나온 건데, 이 함수 무슨 함수야 지금? 기함수거든. 이 함수가 이렇게 대칭성과 주기성을 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sin x가 주기함수다라는 건 뭐 개당연한 이야기고, sin x가 주기함수인 걸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 얘가 마침 2차가 없으면서, 2차 상수가 없으면서 무슨 함수가 돼버려? 기함수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지면서 노가다로 확 줄일 수 있게 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였었던 거죠. 알겠죠? 실제로 1을 넣어봅니다. 1을 넣으면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 14까지밖에 못 가요. 14까지밖에 못 가고, 또 언제 0이 돼야 되냐면 8x 제곱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야? 2 루트 2분의 1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작았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2 루트 분의 1이다. 뭐야? 되게 작단 얘기지? 각 조금만 커지면 바로 여기 0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얘하고 합성을 시킬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sin x가 이렇게 있겠죠. 2파이까지. 여기가 똑같이 파이고 이렇게 있겠죠. 얘랑 한번 합성을 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여태까지 했던 대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 요만큼 자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요만큼 자르고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이만큼 올라갈 건데, 중간에 여기 중간에 2 루트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고? 0 한번 찍을 것이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분명히 1까지 갈 것이다 가 되는 거니까, 합성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어떻게 될 거라고? 초반에는
초반에는 잠깐 음으로 넘어갔나 싶다가 가면서 어디까지 간다고? 14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어디까지 갔을 때? 2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14까지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그대로 쭉 뾰족한데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유는 애초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정점 찍고 다시 내려올 게 뻔한데 여기에 뾰족하겠어? 설마 갑자기 미분이 안 되겠어? 미분 완벽하게 잘 되게 생겼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0이 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개형으로 그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대칭적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일로 왔던 애들이 다시 일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대칭성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성이 띄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대칭성이 띄어지는 이유는 뭐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인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싫은 친구들은 사인 자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x하고 사인 x하고 둘이 어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서 여기다가 x 대신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활용해서 그래프 자체도 f 자체도 뭐야? x랑 사인 x 넣은 거랑 파이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똑같다라고 수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게 어디라고?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를 가는데 얘하고 뭐가 달라졌다고? 얘하고 부호가 달라졌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니까. 그럼 부호가 달라지면 얘도 또 부호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호만 달라서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인은 2파이마다 주기성이니까 이거 복부 붙이면 뭐가 된다고? fx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자, 그럼 이런 방법만 있냐?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방금 전에 300각 공식을 썼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푸는 또 꼼수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인 3x가 방금 뭐라고 했었지? 사인 3x가 우리가 이건 그래프 완벽하게 잘 그리잖아. 사인 3x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3 사인 x 빼기 4 사인 3승 x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사인 3x라고. 맞아? 자,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x가 뭐야? fx는 16 사인 3승 x야. 여기다 마이너스 4배 하면 딱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빼기 2 사인 x야. 그래서 얘를 좀 수정을 좀 가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마이너스 4의 사인 3x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16 돼서 1로 가고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여기 더하기 뭐 해주면 돼? 더하기 10 사인 x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는 미친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300각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맞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 당황하면서 이걸 유도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푸는 수는 있지만 이걸 보고 3x로 표현해볼까? 이러면서 거꾸로 올라가기는 쉬운 생각은 확실히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끔도 조금 이따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통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자, 일단 사인 x인데 10배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돕니다. 파이가 있는데 10배가 돼 있으니까 1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10 사인 x입니다. 여기다가 사인 3x를 집어넣을 거예요. 사인 3x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를 3등분을 때려야 돼요. 3등분을 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3분의 2파이, 여기 3분의 4파이, 나머지 2파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다시 반 갈라가지고 이 반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30분이 넘어서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4 사인 3x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마이너스 4 사인 3x의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딱 끝난다고. 여기서 끝난다고. 그래서 얘가 정점으로 올라갔던 순간하고 얘가 정점으로 올라갔던 순간이 서로 어때? 서로 일치하지. 그래서 얘가 맥시멈 4까지 가고요, 얘는 맥시멈 10까지 가니까 이 둘을 더해버려. 그럼 4에다 10에다 4 맞고 올라가 몇 가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최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14까지 올라가는 요 모양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고 얘는 4배가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초반에는 잠깐 내려가나 봐.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유도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내려갔다 올라가는지 올랐다 내려갔는지 힘들지만 최소한 14까지 간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면 이쪽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대칭적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프가 얘가 내리 오르 내리면 다시 얘는 뭐야? 거꾸로 오르 내리 오르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하고 둘이 뒤집으면 어떻게 생겼어? 서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그래프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짓거리가 됐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래프를 수능에서도 준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고민하다가 준 것 같아. 고민하다가 준 것 같아. 내 생각에 어떻게 된 거 같냐면 다 내놓고 너무 어렵나? 이러면서 몇 개 좀 수정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기 전에 또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걸 바탕으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쉽지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 안 가능하다 그랬어? 일반적으로는 쉬운 생각은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가 삼배각을 알아 몰라. 전혀 삼배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이 쉬운 생각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30번인데 이건 좀 몇 년 됐지만 17년 6월 30번이 있었습니다. 17년 6월 30번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때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싹 다 털렸죠. 헐,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싹 털렸던 적이 있었던 문제가 이제 17년도 6월 문제였었는데, 거기 보시면 fx가 이런 게 나옵니다. fx가 b 코사인 3x 하고요 c 코사인 5x가 나와요. b 코사인 3x하고 c 코사인 5x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열심히 계산한 걸 내가 미리 적어 갖고 왔는데, b가 나중에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4분의 9에다가 코사인 3x가 되고, c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5에다가 코사인 5x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fx가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상수 넣고 미분하고 상수 넣고 미분하고 상수 넣고 미분하고 3번 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예요. 원래는요 2번인가? 상수 넣고 미분하고 상수 넣고 미분하고, 그래서 상수 넣고 미분하고 상수 넣고 미분하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상수 넣고, 맞아요. 그렇게 상수까지 상수 3번 넣고 미분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요렇게 답이 나오긴 나오잖아. 근데 재밌는 것 중에 아까 이게 뭐랑 뭐의 합성이라 그랬어? 이게 몇 차와 몇 차 합성이라 그랬어? 이게 3차와 삼각의 합성이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사인 3x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얘도 몇 차게? 얘도 몇 차게? 얘는 한번 찍어봐. 몇 차 할 것 같아? 5차겠죠. 5배각이니까 5차랑 삼각의 또 역시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x 기준으로 다 때려 뽀개잖아. 코사인 x 기준으로 다 때려 뽀개면 이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거는 내가 그냥 계산해보면서 이거는 정말 현실적이지가 개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참고로만 알아보시라고요. 알겠죠? 3승이 되고 다시 여기도 뭐가 돼? 4분의 77에 코사인 x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보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함수예요? 딱 보니까 무슨 함수? 역시 기함수죠. 5차, 3차, 1차인 5차 함수하고 코사인 합성시킨 거잖아. 둘 다 무슨 함수들이야? 5차, 3차 중에서도 다 기함수들인 거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성 쓰고 주기성 쓰면서 똑같은 그래프를 여러 번 안 그려도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규칙성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였던 거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풀면 정말 끝도 없는 문제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물론 심정적으로 그냥 딱 봐도 이건 3x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겠고, 여기는 딱 5분의니까 뭐야? 주기가 5분의 2파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2파이만 돌면 얘도 뭐 3바퀴 돌았고 얘는 몇 바퀴야? 5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마다 돌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다 주기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질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주기함수가 뛰는 건 당연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5차로 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3차랑 합성이 되면 그럼 3배각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졌다.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 나는 못 풀었어요.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게 쉽죠. CN을 구해보라고 돼 있었는데 CN은 뭐예요? n번째인데 그런 거 헷갈리니까 그냥 1부터 넣고 시작하자. n에다 1 넣었다. C1은 뭐야? C1은 t를 집어넣는데 3 루트 2에서부터 어디까지? 5 루트 3까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난 녀석이 얘니까 여기가 x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기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똑같이 때려주자. 이런 얘기였었는데, 자, 그럼 C1을 만약에 한번 구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루트 2부터 5 루트 3까지 우리가 적분을 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t는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fx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였고요. 다시 여기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f'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x1이라고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 함수를 fx라고 놓고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dt라고 되면 되는 거니까 t가 fx다. 무슨 말이야? t가 fx다. dt는 f'x dx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샤방샤방 지우고 나면 여기 뭐가 돼? 그냥 dx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분의 2는 t가 3분의 1 때부터 t가 5 루트 3일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x 기준으로 바꾸면 3분의 2가 나오려면 얼마 돼야 된다 그랬었어 아까?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5분의 2가 나오려면 얼마?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다. 이게 바로 뭐다? C1이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C2는 뭐야? C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관계라고 서로 둘이 함수가? 서로 대칭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대칭적인 관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C2랑 C1은 둘이 합치면 무조건 얼마야? C1은 합치면 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워지고요. 그럼 그 다음 축이 나올 땐 C3랑 C4가 지워지고요. 그런 식으로 다 지워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딱 뭐만 남아? C101만 남는데 C101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다시 돌아오면 C1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냥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된다. 근데 그 적분하는 과정도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A가 이거 16 사인 3x는 사인 제곱 x로 빼고 다시 여기도 2 똑같이 뽑아주고 여기 뒤에 뭐로 바꿔주면 돼? 사인 x로 뽑은 다음에 dx 때려주시면 되겠죠. 뭐 하고 싶어져? 미치겠어요? 그렇죠. 사인 제곱 x 꺼지시고요. 뭐라고?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시고 나면 얘가 바로 새로운 매개 변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호는 바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적분해 주시면 요 넓이 나올 테니까 간단한 치환 적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치환 적분이랑 여기 삼각함수를 적절히 바꾸는 치환 적분이랑 알겠죠? 요 두 가지 말고는 별다르게 들어간 문제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그려진 이상 이 문제는 참 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뭐가 좀 빡세 보여서 수열을 막 101개 합치라 그러고 101개를 합치든 1001개를 합치든 501개를 합치든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근데 막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몇 번째 수를 xn이라고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다? 한 방에 문제 난이도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몇 번이었다? 네, 30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